인종차별적인 리조트 직원이 이찬원을 공격하다. 그 후 일어난 일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만약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찬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서서히 몰아치고 있었다. 흥미는 무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섰다. 아침 식사 동안 있었던 일을 잊으려 했지만 분명한 차별의 흔적을 보고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다니엘과 지훈 역시 공기 속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가꿔진 푸른 정원을 지나 돌길을 따라 리조트로 향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는 방금 전 겪은 불쾌한 경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해. 다니엘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 없지? 이찬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동의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들은 리조트 프런트로 다시 가서 미리 예약한 방에 대해 문의하기로 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반사하며 천장에 반짝이고 있었고 고급 소파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다. 프런트에는 다른 직원이 서 있었는데 금발의 여성으로 단정한 모습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찬원이 다가가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찬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예약한 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직원이 유지보수 문제로 다른 방을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객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유지보수 팀이 문제를 해결 중이며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사전에 고급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객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예약한 방을 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 직원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직업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문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니엘은 그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참 이상하네요. 어째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만 생기는 걸까요? 프런트 직원은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다른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고객님? 이찬원은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프런트 뒤편에서 다른 직원들이 슬쩍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 고객들도 흥미로운 듯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더 기다려보죠. 프런트를 떠나자 지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명백하게 우리를 일부러 막고 있는 거잖아.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야. 우리한테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 점점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만약 이곳이 정말 인종차별적인 리조트라면 그는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행동에 나서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 리조트를 둘러보기로 했지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관찰을 위해서였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고 곧 정리된 선베드들이 줄지어 놓인 전용 해변 구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가가자 한 구조요원이 다가오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선베드는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찬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선베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4-5개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네, 고객님 대신 저쪽 공용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먼 쪽의 해변을 가리켰다. 다니엘은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다. 또 우연의 일치인가 보네. 지훈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찬원도 지훈이 맞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구조요원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리조트 매니저 리처드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이찬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체크인 지연 식당에서의 불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지금은 선베드 이용까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리처드는 여전히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리조트는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방금 백인 고객들은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데. 요 리처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해변 구역에 대한 예약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우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차별적인 패턴이죠. 이찬원은 리처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무표정한 가면뿐이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이 문제를 쉽게 넘기지 않겠다고. 그들은 자리를 떠났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 이찬원은 이곳에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이찬원은 해변을 떠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이제는 단순한 작은 문제들이 아니었다. 프런트 데스크 레스토랑 해변까지 그들이 받는 차가운 태도와 차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 리조트에서 유일하게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뿐이었다. 다니엘 카터는 옆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걸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조차도 이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훈은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굳은 표정으로 걸었다. 더는 못 참겠어. 지훈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이찬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만약 이게 정말 조직적인 차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해.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그들은 다시 리조트의 로비로 돌아가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다른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았다. 잠시 후 한 영국인 커플이 체크인을 하러 왔다.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신속하게 체크인 절차를 진행했다. 불과 3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 그들은 룸키를 받아들고 떠났다. 어떤 시스템 오류도 없었고 객실 유지보수 문제 같은 핑계도 없었다. 이찬원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 다 이 장면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또 당신들이군요. 이찬원이 돌아보자 아침 식당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직원 마크 스티븐슨이 서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도발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다. 뭐 원하는 거야?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마크는 어깨를 으쓱이며 더 가까이 다가와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고급 리조트에 당신들 같은 손님이 오는 게 흔한 일인가 싶어서 이찬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마크는 비꼬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들 여길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들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지훈은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마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도발하듯 말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재빨리 지훈을 붙잡았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하지만 마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찬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일부러 고개를 숙여 또렷하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축구를 잘하든 돈을 얼마나 벌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당신들은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니까. 이찬원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폭발할 듯 했지만 그는 마크의 의도를 간파했다. 마크는 그를 도발해 폭발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반응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 할 것이 분명했다. 이찬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충고 하나 해줄게. 내가 그렇게 혐오를 뿜어내고 다녀도 결국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마크는 코웃음을 치며 몇 걸음 물러섰다. 오, 정말 기대되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대화를 들었는지 어색한 시선을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몇몇은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다니엘이 진지한 얼굴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상황이 어떤지 확실해졌지.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이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러나 이찬원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서서히 몰아치고 있었다. 이찬원은 무거운 마음으로 식당을 나섰다. 아침 식사 동안 있었던 일을 잊으려 했지만 분명한 차별의 흔적을 보고 그냥 넘길 수는 없었다. 다니엘과 지훈 역시 공기 속에 흐르는 긴장감을 느끼고 있었다. 세 사람은 정성스럽게 가꿔진 푸른 정원을 지나 돌길을 따라 리조트로 향했다. 멀리서 들려오는 관광객들의 웃음소리는 방금 전 겪은 불쾌한 경험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우리 다시 한번 시도해봐야 해. 다니엘이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침에 있었던 일이 단순한 실수일 수도 있어.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이건 단순한 착오라고 볼 수 없지? 이찬원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동의해. 섣불리 결론을 내리고 싶진 않아.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그들은 리조트 프런트로 다시 가서 미리 예약한 방에 대해 문의하기로 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어젯밤과 마찬가지로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을 반사하며 천장에 반짝이고 있었고 고급 소파들이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었다. 프런트에는 다른 직원이 서 있었는데 금발의 여성으로 단정한 모습과 완벽한 화장을 하고 있었다. 이찬원이 다가가자 그녀는 순간적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어딘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찬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예약한 방에 대해 문의하고 싶습니다. 어젯밤 직원이 유지보수 문제로 다른 방을 배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추가 안내를 받지 못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며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고객님의 객실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유지보수팀이 문제를 해결 중이며 진행 상황이 업데이트되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훈이 미간을 찌푸리며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우리는 사전에 고급 스위트룸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객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예약한 방을 배정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 직원은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다시 직업적인 태도로 돌아왔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하지만 유지보수 문제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니엘은 그녀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참 이상하네요. 어째서 이런 문제가 우리한테만 생기는 걸까요? 프런트 직원은 애써 미소를 유지하며 차갑게 대답했다. 다른 도와드릴 일이 있을까요? 이찬원은 긴장감이 점점 고조되는 것을 느꼈다. 프런트 뒤편에서 다른 직원들이 슬쩍 이들을 바라보고 있었고 몇몇 고객들도 흥미로운 듯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더 이상의 논쟁을 피하기로 했다. 괜찮습니다. 더 기다려보죠. 프런트를 떠나자 지우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명백하게 우리를 일부러 막고 있는 거잖아. 다니엘도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지연이 아니야. 우리한테 우리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지? 이찬원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을 유지했지만 마음속으로 점점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었다. 만약 이곳이 정말 인종차별적인 리조트라면 그는 반드시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다. 하지만 행동에 나서기 전에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들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 리조트를 둘러보기로 했지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관찰을 위해서였다. 해변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살폈고 곧 정리된 선베드들이 줄지어 놓인 전용 해변 구역에 도착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가가자 한 구조요원이 다가오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이 선배들은 모두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찬원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몇몇 사람들이 선베드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최소한 4-5개의 빈자리가 눈에 띄었다. 빈자리가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네, 고객님. 대신 저쪽 공용구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먼 쪽의 해변을 가리켰다. 다니엘은 비꼬듯이 웃으며 말했다. 또 우연의 일치인가 보네. 지훈은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이찬원도 지훈이 맞는 말을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는 구조요원을 바라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매니저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마 후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저는 리조트 매니저 리처드입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이찬원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체크인 지연 식당에서의 불친절한 서비스 그리고 지금은 선베드 이용까지 제한당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리처드는 여전히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저희 리조트는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에게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정말 그렇습니까? 방금 백인 고객들은 아무 문제 없이 서비스를 받고 있던데요. 리처드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다시 평정을 되찾았다. 해변 구역에 대한 예약 상황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실수가 있었다면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지우는 팔짱을 끼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차별적인 패턴이죠. 이찬원은 리처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사과를 기대했지만 그가 본 것은 단순한 무표정한 가면뿐이었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결심했다. 이 문제를 쉽게 넘기지 않겠다고 그들은 자리를 떠났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었다. 이찬원은 이곳에서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행동에 나설 때가 되었음을 알았다. 이찬원은 해변을 떠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불안한 감정이 점점 커져갔다. 이제는 단순한 작은 문제들이 아니었다. 프런트 데스크 레스토랑. 해변까지 그들이 받는 차가운 태도와 차별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다. 이 리조트에서 유일하게 그런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들뿐이었다. 다니엘 카터는 옆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걸었다. 평소 차분한 성격의 그조차도 이번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후는 분노에 가득 차 있었고 주먹을 꽉 쥔 채 굳은 표정으로 걸었다. 더는 못 참겠어. 지훈이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야? 명백한 인종차별이야. 이찬원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우리는 증거가 필요해. 만약 이게 정말 조직적인 차별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증명해야 해. 다니엘이 고개를 끄덕였다.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해. 그들은 다시 리조트의 로비로 돌아가 주변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기로 했다. 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앉아 프런트 데스크 직원들이 다른 고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았다. 잠시 후 한 영국인 커플이 체크인을 하러 왔다. 직원들은 환한 미소로 맞이하며 신속하게 체크인 절차를 진행했다. 불과 3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 그들은 룸키를 받아들고 떠났다. 어떤 시스템 오류도 없었고 객실 유지보수 문제 같은 핑계도 없었다. 이찬원은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둘 다 이 장면이 결정적인 증거라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또 당신들이군요. 이찬원이 돌아보자 아침 식당에서 무례하게 굴었던 직원 마크 스티븐슨이 서 있었다. 그는 팔짱을 낀 채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도발적인 기색이 서려 있었다. 뭐 원하는 거야? 지훈이 날카롭게 물었다. 마크는 어깨를 으쓱이며 더 가까이 다가와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런 고급 리조트에 당신들 같은 손님이 오는 게 흔한 일인가 싶어서. 이찬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가슴속에서 분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게 무슨 뜻이지? 마크는 비꼬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당신들 여길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이곳은 당신들을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지훈은 벌떡 일어나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였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마크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입꼬리를 올리며 도발하듯 말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도 잘 알고 있잖아요. 다니엘이 재빨리 지훈을 붙잡았다.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마. 하지만 마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찬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일부러 고개를 숙여 또렷하게 들릴 정도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축구를 잘하든 돈을 얼마나 벌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마세요.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당신들은 여전히 외국인일 뿐이니까. 이찬원은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폭발할 듯 했지만 그는 마크의 의도를 간파했다. 마크는 그를 도발해 폭발시키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반응한다면 오히려 문제를 뒤집어 씌우려 할 것이 분명했다. 이찬원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상관없어. 하지만 충고 하나 해줄게. 내가 그렇게 혐오를 뿜어내고 다녀도 결국 그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될 거야. 마크는 코웃음을 치며 몇 걸음 물러섰다. 오, 정말 기대되는군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다. 주변에 있던 몇몇 손님들이 대화를 들었는지 어색한 시선을 보냈다.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몇몇은 속삭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다니엘이 진지한 얼굴로 이찬원을 바라보았다. 이제 상황이 어떤지 확실해졌지.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이 리조트 자체가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거야? 지우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말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어. 다니엘이 조용히 말했다. 내가 아는 기자들이 있어?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모으면 이걸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이찬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안에서 정보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해. 진실을 아는 직원이 있을 거야. 마치 운명처럼 그 순간 젊은 웨이트리스 리사리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는 마크를 흘깃 바라본 후 이찬원을 향해 작게 속삭였다. 시간이 없어요. 하지만 만약 정말 진실을 알고 싶다면 오늘 밤 뒷주방에서 저를 만나세요. 이찬원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금 말해줄 수는 없나요? 리사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그들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걸 말해줄게요. 조심해야 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이찬원은 다니엘과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가 그녀를 믿을 수 있을까? 다니엘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그녀가 위험을 감수하고까지 우리에게 말을 걸었다는 건 뭔가 중요한 걸 알고 있다는 뜻이야. 이찬원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오늘 밤 우리는 진실을 찾으러 간다. 그들은 로비를 떠났다. 수많은 의문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지만 단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리조트가 감추고 싶은 어떤 어두운 비밀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물러설 수 없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밤의 장막이 이 호화로운 리조트를 덮었다. 부드러운 밤바람이 나무 사이로 스치며 차가운 공기를 가져왔지만
이찬원이 몸을 떨게 된 이유는 단순한 날씨 때문이 아니었다. 오후에 마크 스티븐슨과 마주친 후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평범한 휴가를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체계였고 보호받고 유지되는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마크 같은 자들은 자신들이 누구를 환영하고 누구를 배척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찬원은 이제 자신과 지훈 그리고 다니엘이 우연히 위험한 곳에 발을 들였다는 것을 알았다. 세 사람은 돌로 포장된 길을 따라 걸었다. 희미한 노란 조명이 그들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다. 그들은 레스토랑 뒤편의 주방 구역으로 향했다. 리사가 만나자고 한 곳이었다. 이곳은 리조트의 다른 지역보다 한적했고 몇몇 직원들만이 마지막 남은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다. 세 사람은 조용히 안으로 들어가며 주위의 시선을 피하려 애썼다. 어두운 구석에서 리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주위를 재빨리 살폈다. 이찬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리사는 침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이 이런 다유를 받은 게 처음이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3년 동안 일하면서 이 광경을 수도 없이 봤어요. 유색인종 아시아인 그리고 그들이 격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손님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이곳에서 이방인 취급을 받아요. 지훈이 얼굴을 찡그렸다. 무슨 말이죠? 이게 리조트의 암묵적인 정책이라는 건가요? 리사가 쓴 웃음을 지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전혀 웃음기가 없었다. 문서로 남아있는 건 없어요? 하지만 이곳 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죠. 우리는 특정 고객들을 우선적으로 대접하도록 교육받아요. 반면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늘 뒷전이에요. 체크인을 일부러 지연시키거나 서비스 속도를 늦추거나 불편한 방을 배정하거나 심지어는 일부러 손님들이 불쾌감을 느끼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찬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뭔가요? 리사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니까요. 저도 이민자예요. 그리고 저 역시 이런 차별을 당했어요. 저 같은 직원들은 항상 무시당하고 하찮은 존재로 취급당해요. 만약 제가 이 사실을 밝히면 저는 당장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당신들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그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다니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는 있나요? 리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몇몇 직원들과 관리자들의 대화를 녹음해뒀어요. 거기에는 고객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거나 부적절한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는 말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내부 회의 녹음 파일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한 고위 관리자가 이곳을 싸구려 리조트로 만들고 싶지 않다고 직접 말했죠. 이찬원은 USB를 받아들며 눈빛을 날카롭게 빛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절대 이 문제를 덮어두지 않을 겁니다. 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마크와 몇몇 직원들은 단순한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곳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짓이든 할 거예요. 지훈이 주먹을 꽉 쥐었다. 우린 두렵지 않아요. 리사는 씁쓸하게 웃었다. 알아요. 하지만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그녀는 빠르게 돌아서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이찬원은 손에 들린 USB를 바라보며 그 무게를 실감했다.
이건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들은 더 이상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다. 이 리조트가 보기에는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된 것이다. 방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다니엘의 노트북을 켜고 USB를 열었다. 리사가 녹음한 파일들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였다. 스피커에서 낮고 거친 남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우리는 누가 여기에 오는지 통제해야 합니다. 이 리조트는 특정한 명성을 지니고 있으며 부적절한 사람들로 인해 그것이 흐려지게 할 수 없습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세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식당 관리자인 듯 했다. 오늘 아침에 아시아인 손님들이 왔습니다. 기존 절차대로 할까요? 당연하지. 거리를 유지하고 서비스 속도를 늦추고 필요하면 불편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떠나도록 하세요. 이찬원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는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이건 체계적인 차별이었다. 다니엘이 이찬원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떻게 할 거야? 이찬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린 조용히 떠나지 않을 거야.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먼저 우리가 이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해야 해. 다니엘은 노트북을 닫으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내가 몇몇 기자들에게 연락해 볼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들이 우리가 뭘 하려는지 눈치채면 방해하거나 심지어 협박할 수도 있어. 이찬원은 깊은 숨을 내쉬며 결의를 다졌다. 난 인생에서 많은 도전을 이겨냈어. 하지만 이번만큼 중요한 싸움은 없었던 것 같아.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모른다고. 그날 밤 세 사람은 밤새도록 계획을 세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조트는 여전히 화려한 조명을 밝히며 고급스러움을 뽐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겉모습 뒤에는 감춰진 어두운 진실이 있었다. 그리고 이찬원은 알았다. 해가 떠오르는 순간 그들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 이찬원, 다니엘 그리고 지훈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희미한 스탠드 조명이 비추는 작은 방 안에서 그들은 노트북을 둘러싸고 앉아 리사가 제공한 녹음 파일을 하나씩 들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단순한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체계적인 차별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고위급 직원들 사이에서 오간 대화는 그들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았다. 이 리조트는 격을 유지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정책을 운영하고 있었고 손처럼 백인이 아닌 손님들은 다른 손님들처럼 환영받지 못하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리조트는 여전히 고요했지만 손은 그것이 단지 외형적인 평온함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이 화려한 장소 아래에는 훨씬 더 불편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다니엘은 신뢰할 만한 기자에게 이 증거를 넘길 방법을 찾으며 휴대전화를 살펴보고 있었다. 언론 쪽에 아는 사람이 몇 명 있어? 다니엘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제대로 움직이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입막음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 지우는 아직도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이 우리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손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깊이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이걸 덮으려고 하겠지? 어쩌면 우리가 이곳을 무사히 떠나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셋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그러다 다니엘이 휴대전화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에이미.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에이미는 영국 언론계에서 유명한 탐사보도 기자였다.
대형 스캔들을 파헤치는 것으로 정평이 난 그녀라면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몇 분 후 바니엘은 손과 지우는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여기로 올 거야?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 그래야 이 이야기가 절대 묵살되지 않겠지? 손은 주먹을 살며시 쥐었다. 그럼 계속 관찰해야겠군. 다음 날 아침 그들은 각각 역할을 나누어 리조트 직원들의 행동을 면밀히 조사하기로 했다. 손과 지우는 식당으로 향했고 바니엘은 배서 직원들의 대화를 엿듣기로 했다. 아침 식사는 전과 다를 바 없었다. 손과 지우는 몇 분 동안 무시당한 끝에야 겨우 주문을 받을 수 있었고 음식이 나오기까지도 다른 테이블보다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주변을 살피며 백인 손님들이 얼마나 빠르게 서비스를 받는지 주의 깊게 관찰했다. 그들보다 늦게 온 백인 커플은 주문 즉시 미소와 함께 따뜻한 서비스를 받았다. 결국 음식이 나왔을 때 손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는 차분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웨이터를 바라보며 물었다. 왜 우리는 다른 손님들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하죠? 웨이터는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을 더듬거렸다. 저희가 오늘 좀 바빠서요. 정말요? 지훈이 끼어들었다. 그런데 왜 저 테이블은 우리보다 늦게 왔는데도 먼저 서비스를 받았죠? 웨이터는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도움을 줄 누군가를 찾는 듯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애써 시선을 피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는 중얼거리며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손은 지훈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다. 봤지, 이건 실수가 아니야. 이건 규칙이야. 한편 다니엘은 배서 충격적인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 두 직원이 리조트에서 불공정한 대우를 항의한 다른 손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지만 리조트 측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그 손님을 내쫓기 위해 속임수를 썼다. 그 사람한테 카드 결제에 문제가 있다고 했대. 한 직원이 말했다. 그리고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났다고 핑계를 대면서 내보낸 거지. 문제를 일으킬 여지를 주지 않으려고. 다니엘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조용히 스마트폰 녹음 버튼을 눌렀다. 방으로 돌아온 후 그는 손과 지훈에게 그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다. 이 리조트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알고 있어. 다니엘이 말했다.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똑같이 당할 수도 있어. 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금 당장 떠나서 언론에 알릴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그들이 부정하면 끝이야.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리사가 우리를 도왔으니 그녀라면 더 많은 증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그들은 다시 리사를 찾았다. 이번에는 그녀가 10년 넘게 이곳에서 일해온 중년의 직원 로버트를 소개해 주었다. 나는 이 일이 너무 오래 지속되는 걸 봐왔다. 로버트는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 같은 사람들은 입을 열면 일자리를 잃게 되지. 하지만 만약 누군가가 이 진실을 밝혀낼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돕겠다. 그는 리조트가 과거에 어떻게 고객들의 불만을 무마해왔는지, 그리고 이를 덮기 위해 얼마나 교묘한 방법을 써왔는지를 상세히 설명해 주었다. 이제 그들은 충분한 증거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한 가지 불길한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한 명의 보안 요원이 근처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었다. 로버트가 떠나자 그 요원도 곧 사라졌다. 그들이 알아챈 거야?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손은 긴장된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다니엘을 바라보았다.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해.
다니엘은 즉시 전화를 꺼내 에이미에게 연락했다. 지금 당장 모든 걸 공개해야 해. 리조트는 그들을 막으려 할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손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는 물러설 때가 아니었다. 이제는 진실을 세상에 밝혀야 할 때였다. 이찬원은 주변 분위기가 점점 변하고 있음을 뚜렷이 느꼈다. 리사와 로버트를 만난 이후로 모든 것이 더 긴장감 넘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리조트 직원들은 이제 단순히 냉담하거나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피하기 시작했다. 일부 직원들은 심지어 그의 눈을 마주보는 것조차 꺼려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불안한 점은 보안 직원들의 출연이 점점 잦아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식당, 해변, 복도, 어디를 가든 항상 누군가가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모든 움직임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먼저 이를 눈치챈 사람은 다니엘이었다. 아침에 식당에 들어섰을 때 입구 근처에 서 있던 보안 요원이 그들의 테이블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 자체가 무언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다니엘은 조용히 몸을 기울이며 이찬원과 지훈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감시당하고 있어? 그리고 한두 명이 아니라. 이찬원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태연한 척했다. 그들이 우리가 뭔가를 할까 봐 두려운 거야?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 그 말은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겠지? 그러나 다니엘은 신중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걸 그들이 눈치챘다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들은 이 이야기를 통제하려고 할 거야. 예상대로 정오가 되자 리조트 측은 공식적인 대응을 내놓았다. 모든 투숙객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되었는데 그 내용은 터무니없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며 리조트는 항상 다양성과 포용성을 존중하는 환대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지훈은 이메일을 읽고 비웃듯이 웃었다. 포용. 다양성 존중. 장난하는 거야?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말했다. 그들은 일이 커지기 전에 여론을 통제하려는 거야? 다니엘은 핸드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우린 속도를 내야 해. 에이미가 방금 문자를 보냈어.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어? 계획대로만 된다면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뉴스에 실릴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오후가 되어 방으로 돌아왔을 때 도어락이 작동하지 않았다. 전자키의 비밀번호가 변경된 것이다. 이찬원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시도했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지훈은 분노에 찬 표정으로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우리가 비밀번호를 바꾸겠다고 요청한 적이 없잖아. 다니엘은 즉시 프런트 데스크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예상 밖이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시스템에서 고객님의 예약 정보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내려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훈은 순간 멈칫했다. 이거 설마. 이찬원은 깊은 한숨을 쉬며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를 내쫓으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셋은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다. 그곳에는 고위급 관리자 한 명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며칠 전 해변에서 마주쳤던 리처드였다. 그는 팔짱을 낀 채 정중하지만 속내가 보이는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었다. 좋은 오후입니다, 고객님. 유감스럽지만 고객님의 예약 시스템에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실수로 인해 리조트에서는 더 이상 고객님의 숙박을 제공해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찬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오류요.
저희는 정상적으로 예약했고 비용도 완납했습니다. 시스템 오류라면 왜 저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리처드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경영진의 결정입니다. 전액 환불을 도와드릴 것이며 필요하시면 다른 숙소를 찾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지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이건 합법적인 이유 없이 우리를 내쫓는 거잖아. 리처드는 어깨를 으쓱였다. 추가적인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내부 정책입니다. 다니엘은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들은 우리가 떠나면 모든 일이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리처드는 여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군요. 하지만 한 가지 조언을 드리죠. 기회가 있을 때 떠나는 게 좋을 겁니다. 이찬원은 자신들이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리조트가 이런 방식으로 그를 침묵시키려고 한다면 오히려 큰 실수를 한 것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는 떠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들이 하고 있는 짓은 절대 묻히지 않을 겁니다. 리처드는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표정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졌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프런트를 떠나면서도 지우는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대로 당할 순 없어 이찬원은 가방을 힘껏 움켜쥐며 단호한 눈빛을 보였다.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증거는 이미 확보했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 순간 다니엘의 휴대폰이 울렸다. 에이미가 도착했다는 메시지였다. 이제 우린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방법이 있어?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부당한 다요를 받으면서도 목소리를 낼 수 없었던 모든 사람을 위한 싸움이었다. 리조트는 그들을 침묵시키려 했지만 진실은 결코 묻힐 수 없었다. 이찬원과 그의 일행은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프런트 데스크를 떠났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리조트에서 쫓겨났지만 그렇다고 해서 패배한 것은 아니었다. 경영진이 이들을 내쫓음으로써 이 사건을 무마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실수였다. 에이미는 검은색 렌터카 안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이찬원과 일행이 짐을 들고 나오는 것을 보자 그녀는 눈썹을 살짝 올렸다. 상황이 좋지 않았나 보네. 다니엘은 쓴 웃음을 지으며 차 문을 열었다. 그들이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도 모자라 대놓고 우리를 쫓아냈어. 에이미는 고개를 저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일단 다 안전한 곳에서 이야기해야겠어? 그들은 차에 올라타고 침묵 속에서 리조트를 떠났다. 이찬원은 백미러를 통해 점점 멀어지는 호화로운 빌라를 바라보았다. 겉보기에는 아름답고 화려했지만 그 안에는 거짓과 불공정함이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마을 외곽의 작은 카페에 도착해 한적한 구석을 골라 자리를 잡았다. 에이미는 노트북을 켜고 녹음기가 켜진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자,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전부 이야기해줘. 이찬원, 지훈, 그리고 다니엘은 차례로 자신들이 겪은 모든 일을 설명했다. 직원들의 이상한 태도, 차별적인 서비스, 체크인 지연, 그리고 결국 쫓겨나기까지의 과정. 그들은 리사와 로버트가 제공한 녹음 파일도 들려주었다. 관리자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오자 고객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한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듣고 에이미의 표정이 점점 차가워졌다. 이건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야.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냥 일부 직원의 인종차별이 아니야. 체계적으로 계획된 정책이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들은 계속 이런 짓을 할 거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에이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어. 첫째, 이걸 바로 주요 언론사에 넘겨서 보도하게 하는 것. 둘째,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거야. 다니엘이 눈썹을 올렸다. 무슨 뜻이야? 에이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우린 이미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어. 하지만 이 리조트가 자신들의 이미지를 지키려고 무리하게 대응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큰 실수를 할 거야.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그 실수를 이용하는 거지. 이찬원은 바로 이해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를 한 번에 공개하지 않고 그들이 먼저 움직이도록 유도하겠다는 거지. 에이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는 살짝 흔들어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그들은 당황해서 실수를 할 거야.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추가 증거를 공개하며 압박을 강화하는 거지. 다니엘이 흥미롭다는 듯 말했다. 괜찮은 전략이네. 하지만 먼저 그들의 반응을 봐야겠어. 에이미는 휴대폰을 들어 몇몇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일단 몇 개의 작은 언론사에서 이 리조트의 차별 논란을 보도하게 할 거야. 너무 과하게는 아니고 적당히 주목받을 정도로. 1시간쯤 지나자 첫 번째 기사가 작은 온라인 뉴스 사이트에 올라왔다. 제목은 간결했지만 강렬했다. 유명 리조트 고객 차별 논란에 휩싸이다. 불과 몇 분 만에 기세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분노했고 누군가는 의심을 품었지만 분명한 것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리조트 측의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왔다. 그들은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성명을 발표하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지훈이 휴대폰 화면을 가리키며 비웃듯 말했다. 봐 또 뻔한 소리를 하네. 우리는 모든 고객을 존중합니다. 어떠한 차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같은 말장난이나 하고 있잖아. 다니엘이 에이미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다음 단계를 실행할 차례야. 에이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노트북을 열어 녹음 파일 중 하나를 기자들에게 보냈다. 이번에는 직원들이 직접 차별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대화였다. 조금 더 규모가 큰 언론사가 이를 받아 기사로 내보냈다. 이제 리조트 측의 반응은 더 이상 차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를 일부 직원의 실수라며 해명하려 했지만 몇 시간 후 내부 이메일이 유출되었다. 이메일에는 경영진이 직접 고객을 선별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제 불이 붙었다. 대형 언론사들이 하나둘씩 이 사건을 보도하기 시작했고 기자들은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분노가 폭발했다. 과거에 같은 리조트를 이용했던 사람들이 비슷한 차별을 겪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이찬원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빠르게 확산되는 소식을 확인했다. 다니엘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그들은 이걸 덮을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 에이미는 만족스럽게 웃으며 노트북을 닫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이찬원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처음엔 단순한 불쾌한 경험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의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확신했다. 이 싸움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리조트의 스캔들 소식은 빠르게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다. 처음에 리조트 측은 상황을 통제하려 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그럴수록 더 깊은 위기에 빠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고
리조트의 오랜 차별적 관행이 하나씩 밝혀졌다. 지금까지 침묵했던 전직 직원들도 용기를 내어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들은 경영진이 만든 안목적인 규칙과 어울리지 않는 손님들이 차별받아온 실상을 폭로했다. 또한 그들 역시 편견이 만연한 환경에서 일하면서 느꼈던 공포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건이 터진 지 하루 만에 리조트 측은 결국 기자회견을 열었다. 생방송으로 진행된 자리에서 리조트의 최고 경영자인 말컴 화이트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는 최대한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눈빛에서는 불안함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는 주요 뉴스 채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최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리조트는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에게 최상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부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이찬원과 다니엘, 지우는 작은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지켜보았다. CEO의 변명을 들은 지훈이 비웃으며 말했다. 내부 조사? 결국 자기들이 자기들을 조사하고 문제없다고 할 거잖아. 다니엘이 고개를 저었다. 아직도 자기들이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들 곁에 앉아있던 기자 에이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했다. 걱정 마. 우리는 다음 단계를 준비해 두었어.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충격적인 내부 정보가 공개되었다. 리조트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이 유출된 것이다. 그 안에는 다음과 같은 지시가 적혀 있었다. 우리 리조트의 이미지를 해칠 수 있는 고객들은 원치 않는다.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들이 다시 오고 싶지 않게 만들어라. 이 이메일이 공개되자 상황은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리조트 측이 의도적으로 차별 정책을 시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소셜미디어는 분노로 들끓었다. 리조트 보이콧. 보이콧 리조트. 이찬원에게 정의를 찾다. 같은 해시태그가 순식간에 확산되었고 과거에 리조트에서 비슷한 차별을 경험했던 고객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여론의 압박을 더욱 키웠다. 유출된 이메일이 공개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여러 대기업이 리조트와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스폰서들은 계약을 해지했고 주요 비즈니스 파트너들도 관계를 단절했다. 리조트의 모기업 주가는 급락했고 경영진은 심각한 위기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늦게 이찬원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그는 전화를 받았고 상대방이 말했다. 이찬원 씨, 저는 리조트 측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싶습니다. 이찬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원만하게 해결한다고요? 무슨 뜻이죠? 상대방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보상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될 것입니다. 대신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면 말이죠. 옆에서 듣고 있던 지우는 화를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금 돈으로 입막음 하려는 거야? 하지만 이찬원은 전혀 놀라지 않았다. 그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저는 당신들의 돈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의입니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말했다. 이 결정을 후회할 수도 있을 겁니다. 통화가 끝났지만 이찬원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다. 다음 날 대중과 언론의 압박이 극에 달하자 리조트 측은 또 다른 공식 발표를 내놓았다. 이번에는 변명도 부인도 없었다. 그들은 잘못을 인정했고 CEO를 포함한 주요 경영진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동시에 차별 철폐 및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개선책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찬원은 알고 있었다. 단순한 약속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는 단순히 한 리조트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가 이 문제와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기자 에이미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저 자신만을 위해 이 싸움을 한 것이 아닙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지만 목소리를 낼 기회조차 없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행동한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발언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제 이찬원은 단순한 축구 스타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와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다니엘이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치었다. 너 덕분에 진짜 변화가 시작됐어. 이찬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그는 알고 있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그는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조용해졌다. 이찬원이 무대 위로 걸어 나오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가 익숙한 경기장의 조명이 아니라 새로운 싸움의 무대 위에서 비추는 조명이었다. 이 싸움은 축구장이 아닌 정의의 전선에서 벌어지는 것이었다. 100명의 청중이 그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중에는 업계 전문가들, 인권단체 대표들, 그리고 관광 및 서비스 산업에서 차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찬원은 무대 중앙에 서서 청중을 바라보았다. 맨 앞줄에는 다니엘 카토와 지훈 김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자부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을 준 에이미도 그곳에 있었으며 불의에 맞서 용감하게 싸운 리사와 로버트도 함께였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단호하지만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사람들, 단지 특정 집단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시당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 리조트에서 겪었던 일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조용해졌고 이어서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찬원은 결연한 눈빛으로 계속 말했다. 저는 제 축구 인생을 통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경기에 뛰어들지 않고서는 결과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에 맞서는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변화는 한 개인의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대해야 합니다. 리사, 로버트, 다니엘, 지훈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찬원은 감정이 북받쳐 오르는 리사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로버트를 바라보았다. 제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한 하나의 사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이것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특정 리조트나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호텔 산업, 항공산업 그리고 외모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는 다시 청중을 바라보며 무게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과거의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고 몇몇 사람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응원했다. 그 순간 이찬원은 자신과 동료들이 단순히 숨겨진 진실을 폭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고 감사를 표했다. 국제인권단체의 한 대표는 그에게 말했다. 당신이 한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찬원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봤지?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야. 이찬원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알아.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지훈이 크게 웃었다. 당연하지. 아직 할 일이 많잖아. 그들은 회의장을 나와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발코니로 나섰다. 밤바람이 불어와 가슴을 가볍게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결의를 다지게 했다. 이찬원은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단순한 휴가가 차별로 인해 망가졌던 사건이 이제는 그를 더 큰 싸움으로 이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무도 나서지 않으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곁에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았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불의에 맞서 싸우며 더 큰 정의를 위해 함께 걸어온 사람들. 우리는 계속 나아갈 거지? 이찬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다니엘이 확신에 차서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지훈은 장난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에이미는 팔짱을 끼고 날카로운 눈빛을 빛내며 말했다. 난 이미 몇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이찬원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마치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들은 단순히 한 번의 싸움을 이긴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의 운동을 시작했다. 그리고 비록 앞으로의 길이 멀고 험난할지라도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의는 침묵 속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정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